지난 시간은요, 우리가 그 인수분해 공식만 배웠습니다. 원래는 좀 더 나가서 인수분해를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일단 보류해두고 공식을 외운 상태에서 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좀 제시를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은요, 저기 61쪽에 있는 내용을 합시다. 자, 인수분해는 공통인 인수로 묶어서 표현하는 게 기본적인 인수분해예요. 근데 인수분해는요, 우리들이 크게 보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항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인수분해 방법은 달라져요. 항의 개수가 2개인 이 친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인수분해할 것 같아요? 공식이 좀 보이나요? 합차죠. 앞에 거의 제곱 빼기 2b의 제곱이잖아요. 이거를 4b제곱으로 보면 안 되고 2b 전체 제곱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합차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나오는 항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항이 2개일 때는 거의 다 공통으로 묶기 아니면 합차 공식 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이해하면 되고요. 자, 만약 이런 종류 친구들 세제곱 있을 때는 세제곱 공식이 있었죠. 이 친구는 세제곱 공식을 쓸 겁니다. 이 친구는요, 2x의 세제곱 더하기 3y의 세제곱이거든요.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식 쓰면. 그렇지? 2x 더하기 3y. 그 다음 공식이 뭐였죠? 앞에 거 제곱이었죠. 그 다음 그냥 마이너스 xy야. 마이너스 xy. 여기가 플러스일 때 이게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6xy라고. 더하기 9y 제곱이요. 이렇게 정리되니까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두고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만 보자. 얘도 이 공식을 쓸 건데 이렇게 보면은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이 없어. 인수분해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공통으로 묶기. 얘는 공통으로 먼저 2에 2로 묶어야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세제곱 공식을 한 번에 써도 되고 합차를 먼저 써도 돼요. 합차 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방금 했던 그 세제곱 공식 쓰면 돼. 빨리 불러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죠. 얘 하면 어떻게 되죠? 너 말해봐. 너 말해봐.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그 a제곱 a 마이너스 b에 a제곱 플러스 2ab 그냥 ab죠? 더하기 b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공식 많이 쓸 거니까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 둡시다. 자, 두 번째는요, 항이 3개일 때. 항이 3개일 때 인수분해는 진리야. 이거 무조건 엑스칼리버야. 근데 엑스칼리버를 쓸 때는 얘를 치환해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원래는 치환해서 쓰면 되는데 치환이 뭔지 알죠? 네. 무언가로 바꾸는 건데 사실 치환은 좀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여기서 곧바로 엑스칼리버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쟤 맞지? 네. 그럼 얘는 요거의 제곱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그냥 그 상태로 엑스칼리버 쓰면 돼. 자, 이거의 응용 버전은 얘입니다. 얘도 엑스칼리버 쓸 거예요. 그럼 얘도 XX 하고 여기는 A 더하기 1과 A 더하기 2인데요. 가운데가 마 2A 마이너스 3 전개하면 그거지. 그거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둘 다 마 붙여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이게 나오죠. 중괄호만 씌워주면 되는 거야. 항이 3개일 때는 진리야. 엑스칼리버. 알겠지? 자, 항이 3개, 얘는 몇 개냐? 이거 확인 체크지? 항이 4개일 때도 잘 기억을 좀 해두세요. 항이 4개일 때는요. 항이 4개일 때는 자, 기본은 2 플러스 2야. 기본은 2개씩 묶는 거야. 근데 중딩 인수분해에서는요. 순서대로 묶으면 돼. 중딩 인수분해가 왜 쉽냐면 중딩 인수분해는 순서대로 2개 묶고 순서대로 2개 묶으면 공통 인수가 나와요. 하지만 고딩 인수분해에서는 그렇게 하면 공통 인수가 안 나와. 고딩 인수분해는 잘 섞어놨어.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될지 짝을 잘 찾으면 되는데 자, 누구랑 누구 짝 짓고 누구랑 누구 짝을 지으면 될까?
그러면 공통 인수가 나와서 걔로 한 번 더 묶을 거거든. 누구누구 먼저 하고 누구누구 먼저 할까? 그렇지. 얘들 먼저 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찾아? 그 센스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야 돼요. 네. 머릿속으로 경우에서 돌려보고 안 되면 그냥 계속 이거 해서 공통인수 안 나오면 적고 다시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x 4제곱 빼기 y 4제곱이고요.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g제곱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돼요. 자, 얘는 무슨 공식? 합차.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공통으로 묶으면 뭐로 묶을 수 있을까? 그치? 얘로 묶을 수 있어. 자, 공통으로 묶는 방법 알려줄게요. 공통으로 묶으면 일단 얘로 묶고 남은 걸 순서대로 그냥 적는 거야. 얘를 묶으니까 남는 게 z제곱이죠. 이렇게 하면 완성.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 인수분해는 투투야. 투투. 두 개. 하지만 투투가 아닌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투투가 아닌 경우는 3-1이야. 3-1. 3-1은 너희가 머릿속으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3-1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뭐냐? 완전 제곱식 n 합차 공식 씁니다. 얘는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해둬. 투투로 묶어서 공통인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은 3-1이야. 그런데 3-1이 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항을 보면은 3개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눈에 보인다고. 보이니? 누구랑 누가 완전 제곱식이 될까? 그치? 얘네가 완전 제곱식 되지. 완전 제곱식으로 쓰면 얘는 a 마 2b 전체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고 여기는 마 c 제곱으로 된다고. 그러면 무슨 공식? 합차를 쓰면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내가 지금 좀 빠른 감이 있어. 내가 지금 빨리 하는 건 아는데 이렇게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들아 유형을 정리를 해야 돼. 알겠지? 자, 2개 있을 땐 어떤 공식 썼더랄까? 합차 아니면 이런 거는 세제곱 공식 썼었지. 항이 3개 했을 때는 엑스칼리버, 항이 4개일 때는 2개 아니면 3개 하나라고. 근데 3개 하나가 약간 특정한 형태인데, 특수한 형태인데 얘는 무조건 완전 제곱 n 합차야. 그렇게 니네가 유형 정리하면서 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기본적인 인수분해법은 그렇게 익혀두면 돼요. 그 이외에는 사실 공식인데 공식도 이걸로 다 하면 된다. 자, 얘는 공식인 거 알지? 얘 공식 써야 돼. 공식 쓰면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떤 공식 쓸 것 같아? 야, 요런 종류의 세제곱 전개 공식은 하나밖에 없었잖아. 네모 세제곱 빼기 3 네모 제곱 세모 더하기 3 네모 세모 제곱 더하기 세모 세제곱. 이렇게 얘가 개수가 1, 3, 3, 1의 형태를 띠거든. 이 친구는 네모 빼기 세모 전체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찾냐면 얘가 이런 형태임을 찾아. 그러면 앞에 거는 무조건 어떤 거에 세제곱일 거 아니야. 그치? 3x의 세제곱. 뒤에 거는 1이지. 1이야. 근데 부호가 맞불이니까 마일이겠지. 확인만 하자. 3 곱하기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하면 얘 맞네. 그 다음에 3 곱하기 앞에 거 1번, 뒤에 거 1번 얘 맞네. 그래서 얘는 3x-1 전체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눈치로 찾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좀 더 쉬운 방법 없나요? 나중에 조립제법 들어가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어려우려나? 해줄게요. 왜 그런 설명을 좀 해줄게. 네모 더하기 세모를 네모 빼기 세모를 3번 곱한다의 개념은 사실 이거야. 이거거든. 얘를 3번 전개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항이 나와야 돼. 이 항이 나오는 경우는 얘랑 곱하는 한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한 개야. 얘가 나온다는 뭐냐면 네모를 2번 선택하고 세모를 1번 선택한다의 개념이야. 네모를 2번 선택하면 여기 2번 선택하고 이 세모를 1번 선택한다가 되지. 그럼 여기서 세모를 1번 선택하면 플러스 2번에 마이너스 1번이니까 첫 번째 보는 마이너스야. 그런데 나는 네모 둘의 세모를 선택하는 경우는 요 세모를 선택하는 한 경우, 요 세모를 선택하는 한 경우,
요 세모를 선택하는 한 경우가 있어서 개수가 3이 나와.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 다음 얘를 만드는 거는 네모 한 번에 세모 두 번을 선택하는 거야. 근데 네모 한 번에 세모 두 번이면 네모 한 번에 세모 두 번이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호는 플러스고 이번에는 세모를 선택하는 경우, 네모를 선택하는 경우로 보면 그 경우는 얘를 선택하는 경우, 얘를 선택하는 경우, 얘를 선택하는 경우.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얘를 선택하는 경우는 얘와 얘를 선택한다 개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세 경우 나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마 세모를 세 번 곱해서 이게 나오고. 여기 마다 잘못 적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정의되는 거니까 그런 거 보다 하고 좀 이해를 해두세요. 원래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딱 요 정도만 경우로만 설명을 할 테니까 요 정도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 오늘 하려는 내용은 63쪽에 나오는 복잡한 인수분해법을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이 복잡한인데 여기서는 크게 4개로 정리를 좀 할 거거든. 아이들아, 여기는 무조건 외워야 한다. 여기는 유형과 푸는 방법과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태를 외워야 돼. 인수분해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인수분해 나오잖아요. 그거의 심화 문제가 이쪽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만 좀 명확하게 할 줄 알면 굉장한 큰 도움이 될 거고, 인수분해는 어려운데 한 번이야. 한 번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여기는 정말 쉬울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배우는 복잡한 인수분해는 총 4가지 방법으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이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치환이야, 치환. 치환. 그런데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 치환은 약간 좀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최대한 치환을 최소로 줄이면서 치환할 거야. 그런데 이 치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되돌리기. 이 치환을 하면 무조건 처음으로 되돌리기, 이거 하나만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을 땐 치환할 거야. 누구를 치환할 거야? 그건 감이야. 두 번째, 보기차식. 얘는 어떤 형태냐면 x의 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혹은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복 2차식이라 그래. 이 복자는 중복되다의 복자야. 2차식이 중복되다라는 뜻이거든. 복 2차식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등장하는 모든 수의 차수가 짝수인 거야. 얘는 x의 0차, x의 2차, x의 4차. 상수항은 그냥 차수 없다고 하자. 상수항 2차, 4차. 이렇게 차수가 짝수만 나오는 이 식의 이름이 복 2차식이에요. 그러면 복 2차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자, 인수분해가 되는 이 친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까 항이 세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치. 엑스칼리버 쓰라고. 원래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애들아 이거 똑같은 게 쓰니까 치환하렴이라고 하는데, 애들아 치환할 필요 없어. 얘는 보이잖아. 2개 곱해서 이거 되고 이거 되는 거 보이잖아.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인수분해 하라고.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이게 첫 번째 보기차식 기본꼴이야. 자, 두 번째 보기차식.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이런 친구들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공식 증명하면서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공식 증명해줬지 내가. 거기서 설명했는데 얘네들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지금 내가 설명을 할게. 완전 제곱식 n 합차야. 아까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지? 얘도 완전 제곱식 n 합차야. 그런데 이 친구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완전 제곱식을 할 거면 처음과 나중은 고정시켜야 돼. 얘를 바꾸지 마.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야, 그러려면 이 가운데 있는 개수가 얼마가 될 것 같아? 2가 되려면 여기다가 x제곱을 더하면 되지, 한 번 더. 근데 x제곱을 더하면 식이 달라지지. x제곱 빼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 돼요.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럼 뒤는 x의 제곱이에요. 여기서 합차를 해주는 거라고. 알겠지? 잘 기억해.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보기차식은 인수분해 되는 유형, 안 되는 유형이 있다. 안 되는 유형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 알겠지? 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문자 여러 개를 포함한 식인데 얘는 어떤 거냐면 그냥 얘가 근본 없이 A, B, C가
차수에 상관없이 다 섞여 있어. 아예 그냥 답도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인수분해하는 방법 그거 책에 어차피 적혀 있으니까 이것만 보세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 이게 문제 풀이법이야.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 요거는요 3학년 1학기 과정에서도 심화 문제로 많이 나왔던 패턴 중에 하나야. 외워야 해.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 내림차순 정리가 뭐였더라? 차수가 적은 거부터 하는 게 내림차순이야? 아니요. 네. 큰 거부터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하면 x 세제곱, x 제곱, x 없는 거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내림차순 정리야.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괄호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 얘는 실제로 문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주면서 할게요. 자, 마지막 유형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한 번에 사용하는 경우인데 인수정리가 뭐였더라? 인수정리가 인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뭐였더라? 인수정리가 뭐냐면 fx라는 식이 f알파를 x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되면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인수정리야. 그럼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얘로 나눗셈을 하면 나머지가 0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나머지가 0 나오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하면 나머지가 0 나와.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야. 제일 많이 사용할 방법이에요.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 그래서 이 4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4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힌 상태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얘들아 좀 복잡하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얘 공식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공식을 확인할 수 없는 복잡한 친구들은 이 4가지 상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언제 뭐 쓰는지는 니네가 딱 보면 알아. 자, 공통 부분이 있을 때 문제 푸는 방법을 볼게요. 이겁니다. 얘는 공통인 부분이 보이죠? 그러면 그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더라? 치환합니다. 그럼 얘는 누구를 치환할까? 그렇지. 여기서 몇 가지를 치환할 거야. 얘는 사실 치환 안 하면 문제가 풀이가 어려우니까 치환할게요. 치환할 때는 편의상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라지 x를 쓸 거예요. 큰 거. 그러면 얘는 라지 x 마이너스 2, 라지 x 더하기 4 빼기 27이야. 자, 얘 쉽게 전개할 수 있죠?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x제곱 2x 마 8이죠. 마 8에다가 얘를 더하면 마 35죠.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7호로 되네요. 7호.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을까요? 여기에 붙겠죠. 그래서 얘는 라지 x 더하기 7, 라지 x 빼기 5. 자, 끝났죠? 아니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되돌리기. 그럼 되돌리기 하면 어떻게 되니? 그렇지, a지.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7. a제곱 더하기 3a 빼기 5. 자, 여기서 한 번만 살펴볼 거야.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렇게 둬야 돼. 인수분해가 되면 한 번 더 해줘야 한다. 이게 치환하는 친구들. 자, 치환하는 친구들은 이 두 번째 유형도 치환하는 친구들인데 얘는 치환할 수 있는 애가 안 보이네. 어떻게 하면 치환할 수 있을까? 공통인 부분이 보이냐? 뭐로 어디를 묶을까요? 그렇죠. 여기를 마 2로 묶으면 x제곱 빼기 3x가 나와. 여기는 치환해도 되는데 곧바로 엑스칼리버 써도 인수분해 됩니다. 굳이 치환 안 해도 되는 유형인 거야. 자, 세 번째 거. 얘도 치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치환을 할 때는 어떻게 식을 정리해야 치환이 될까요? 그렇지. 짝을 지어 곱해. 그러면 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어 놓을까요? 짝 지어야 돼. 합이 같은 거. 그렇지. 합이 같도록 짝을 지으면 1번, 3번, 2번, 4번이지. 얘네들을 먼저 곱하면 돼. 그러면 공통 인수가 나오거든. 왜 합이 같은 것끼리 하냐면 얘네 둘을 전개하면 x제곱의 둘의 합.
둘의 합이니까 여기 자동적으로 x가 나올 거 아니야. 뭐 둘의 곱이니까 2. 얘네들도 x제곱 둘의 합이니까 이렇게 둘이 합이 같아야만 여기서 몇 가지가 똑같아진다고. 그래서 합이 같은 것끼리 먼저 곱합니다. 그 이후에는 앞에 있는 유형과 똑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으로 묶기 유형이에요. 자, 다음 유형은 복 2차식. 복 2차식은 66쪽에 있습니다. 내가 좀 진도가 빠릅니다. 잘 이해하세요. 자, 복 2차식 같은 경우는요. 유형을 보고 알아야 돼. 진짜 다 이렇게 생겼어. 4제곱 제곱 상수, 4제곱 제곱 상수, 4제곱 제곱 상수, 4제곱 제곱 상수야.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 되니 이거? 이거 돼. 3x 제곱 x 제곱 그 다음 2, 1 어디에 마 붙어야 되냐? 그치, 아래쪽에 붙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아래쪽에 붙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합차 한번 써야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건 쉽지. 인수분해 될 때까지 하라고. 인수분해 되냐 안 되니? 되지. 4랑 7로.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 되는 건 인수분해 하면 돼. 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아는 건 그냥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자,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 안 될 때는 확실하게 외우라고요. 자, 스텝 1. 처음과 나중을 고정이야. 얘는 절대 바꾸면 안 돼. 이게 조금 배운 애들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는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 얘가 된다. 이걸로 만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워? 처음과 나중을 고정시켜. 얘는 절대 바꾸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항에 완전 제곱식이 되게 더해줘야 돼. 완전 제곱식이 되게 숫자를 더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얼마를 더해주면 될까? 처음과 나중을 고정시켜. 가운데 개수는 뿔사 아니면 마사잖아.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얼마를 더해주냐고. 4x제곱을 더해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4x제곱 더하기를 해줘야 돼. 더하기를 해줘. 4x제곱을 더하기를 해줘서 여기가 마사가 됐지. 그럼 식이 달라지네? 빼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그 이유는 완전 제곱. 그 다음 뭐라 그랬지? n 합차. 이걸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다고. 얘들아 외워야 돼. 이거는 학교 시험 문제로 보잖아. 고딩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와. 이거 인수분해 해주세요가 문제야. 그런데 정답률이 생각보다 안 높아요. 많이 틀리거든. 멍청이들은 다 처음 여기 둘을 놔두고 뒤를 바꿔가지고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 라고 해버린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빨리 완전 제곱식 할게요. 완전 제곱식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 다음 합차는 2x의 제곱이죠. 전기하면 어떻게 될까? 그 정리하면 얘부터 할 때 더하기 2x 빼기 2. 그 다음 x제곱 빼기 2x 빼기. 그렇지. 이게 완전 제곱 n 합차로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지? 자, 세 번째는 인수분해,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것 인수분해는 안 할 거고요. 얼마를 더 할지만 고민하지. 얼마 더 해야 돼? 4x제곱을 더하는 거지. 그래야 6, 9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그 다음 뒤는 4x제곱 빼주고 완전 제곱식 n합차. 생각보다 간단하죠?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문자가 포함된 식. 아까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내림차수. 근데 얘들아, 포인트가 내림차수는 내림차수인데 정확하게 필요해. 차수가 낮은 문자로. 그러니까 문제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거 망했다가 아니라고. 제일 먼저 기준이 뭐냐면 차수가 낮은 문자를 찾아야 돼. x는 최고가 3차지. y는 3차지. z는 2차지. 그럼 z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설명하는 것도 어렵다.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줄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내가 인수분해를 한다는 과정은 공통으로 기본적인 묶기야. 근데 내가 만약에 x를 차수가 높은 x로 하면은 요 네 개에서 공통 규칙을 찾아야 돼. 근데 내가 z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여기서 세 개에서 공통을 찾는 거잖아. 그러면 네 개를 맞추기가 쉽겠니? 세 개를 맞추기가 쉽겠니? 세 개가 쉽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차수가 낮은 문자로 정리하라고. 그래야 생각보다 공통이 쉽게 보이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차수가 낮은 Z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그러면 Z제곱을 먼저 표시해. 얘들아, 이건 굉장히 헷갈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쓰는 거는 밑줄을 긋던지 표시를 좀 하라고. X에서 없애지 마. 그러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 얘네들 먼저 할게. X-Y 전체 Z제곱이고 Z가 있는 친구들은 얘네 둘이네. 그러면 얘는 그치 뭐의 Z거든. 근데 X제곱 빼기 Y제곱이지. 센스 있게 합차로 적어줄게. 원래는 한 번에 합차가 안 나오니까 X제곱 빼기 Y제곱을 적어줘야 돼. 그 다음 다시 합차해줘야 돼. 자, 이제 안 적은 게 뭐냐? 얘네 둘이지. 그냥 공식 쓰자. 어떤 공식일 것 같아? 그치 X 빼기 Y. 그 다음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죠. 이 공식 쓰면 돼. 공통인수 있네. 그러면 묶어야죠. 오늘 한 5개 정도 틀리지 않았냐? 묶으면 Z제곱에 남는 게 그치 X 더하기 Y에 Z에 남는 게 얘야. 이렇게 되지. 그렇게 해서 다시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이거 책이 여기까지 해서 끝일걸? 그 다음은 뭐냐면 얘를 전개해서 정리한 게 답이야. 알겠지? 딱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하나만 더 나갈게요. 원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공통으로 묶지. 여기서 엑스칼리버가 돼 무조건. 인수분해가 더 되는 친구들은. 여기서 인수분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는 그냥 끝난 건데 그렇게 된다고. 흐름은 보통 요런 흐름이야. 다 이런 식이니까 기억을 좀 잘해둬. 엑스칼리버가 된다는 게 요 2번이에요. 자, 2번은 차수가 낮은 문자가 누구야? 얘는 어려우니까 그냥 다 해줄게. 차수가 낮은 문자가 누구야? 똑같지? 똑같을 때는 그냥 아무 문자나 하면 돼. 제일 앞에 있는 거. 그렇지. 제일 앞에 있는 걸로 할게. 얘들아, 이걸 하려면 싹 다 전개를 해줘야 돼. A제곱 P. 근데 순서만 좀 바꿀게. A제곱 나오는 경우가 여기 있지. 마이너스 A제곱 C. 그 다음, 자, 얘 썼고, 얘 썼네. 그 다음 이제 A가 나오는 경우를 써야 돼. 얘네. 마이너스 A B제곱. 얘 썼고, A 나오는 경우가 여기지. 플러스 C제곱 A. 썼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전개 안 할 거야. 왜? 나는 얘가 공통인수가 됐다는 걸 벌써 눈치를 채버렸거든. 자, 여기를 A제곱으로 묶어. B 빼기 C. 보통 여기서 나오는 얘가 공통인수야. 거의.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 그러면 B제곱 빼기 C제곱이거든? 합차가 돼. 너무 진행이 빠르니? 그 다음 BC에 B 빼기 C죠. 공통인수 B 빼기 C로 묶으면 되죠? 자, B 빼기 C로 묶어요.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의 A에 BC가 되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보통 이런 문제는 여기서 엑스칼리버가 된다고. 여기서 A, B, C, 마마 하면 된다고. 그러면 알파벳 빠른 거부터 할게. A 빼기 B.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B 빼기 C 할게. 세 번째는 A 빼기 C지. 그런데요, 이게 답이야. 일단 얘를 예쁘게 정리해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해주는 경우도 있어. A 빼기 B, B 다음에 C, C 빼기 A로 적어.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알겠니?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뭐냐면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다시 A 이렇게 이어지기로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고로 이 친구는 이름이 있는 식이야. 근데 이거는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인수분해 안 하고 답을 알 수 있어. 난 이거 그냥 보자마자 다 구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 이유가 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는 순환하는 꼴이라 그래. 그다음에 예전 사람들은 윤환식이라고 부르거든. 윤환식이 뭐냐면 A 자리에 B 집어넣고 B 자리에 C 집어넣고 C 자리에 A를 집어넣어도 식이 달라지지 않는 식을 윤환식 혹은 순환하는 꼴이라고 불러. 이거는 옛날 이름, 그냥 이게 요즘 이름. 순환하는 꼴이라고 부르는데 순환하는 꼴의 특징. 순환하는 꼴은 무조건 얘로 인수를 가지고 있어. 무조건. 얘는 인수분해하면 무조건 얘가 답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막하고 뿔뿔 뿌리지. 그러면 얘가 아니면 답은 얘야. 근데 그거는 자세히 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지금은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방법 이해됐죠?
자, 세 번째 방법 얘도 똑같아.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돼요. 얘도 숫자가 달라져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보여줄게요. 자, 이제는 거의 끝나갑니다. 자, x가 있으니까 x로 정리할게요. x로 정리할게요. 일단 여기까지야. 그 다음 나머지 세 개를 이제 마이너스로 묶을게. 왜냐하면 인수분해할 거거든. 이게 지금 x로 내림차순 정리한 거거든. 자, 인수분해 되지? y 마 6과 y 플러스 2지.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얘도 또 엑스칼리버가 돼. 이 상태로. 야, 목표는 뭐냐? 얘네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2x라서 xx에 하나 2 붙여야 돼. 그거에서 얘 만들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이지? 이렇게 대각선을 곱해서 얘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일단 이 마이너스를 없애야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붙일게. 그리고 여기다 2를 붙일게. 봐봐. 이렇게 곱하면 2y 더하기 4지. 개수만 본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y 더하기 10이지. 도함치다 되네. 그치? 그럼 이거 인수분해 완료. 이게 답이야 그냥. 2x 빼기 y 더하기 6. x 더하기 y 더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교훈 듣고 있냐? 이해됐냐? 네. 이 순환하는 꼴, 아니 순환하는 꼴이 이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하는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에요. 마지막 유형이 끝나면 활용 유형이 있는데 활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러프하게 대충 하고 넘어갈 거예요. 마지막 유형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인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할 방법이에요. 자, 말보다는 진짜 보여주는 게 편해. 실제로 식은 이렇게 나왔어. 얘는 앞에 거보다 훨씬 간단해. 여기는 x, y, z가 섞여 있잖아요. 여기는 안 그래. 무조건 한 문자화 시켰어. 그러니까 한 문자로 됐을 때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야. 자, 얘는 그 제목명이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인데 인수정리라는 말이 뭐냐면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 그러면 걔로 무조건 조립제법이 되고 나머지는 0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포인트는 뭐냐?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돼. 자, 근데 요거는 책에다 좀 적어둘 거야. 너희들 책을 어디 펴면 되냐면 64쪽에다가 좀 펴놔요. 책에 있긴 하지만 적어둘게. 자, 첫 번째 64쪽을 펴놔. 조립제법이 되는 수 찾는 법.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찾아요. 그런데 쉽게 찾을 수 있는 패턴이 몇 개 있어서 그것만 좀 제시할 거예요. 첫 번째, 모든 개수의 합이 0이면 1로 조립제법 된다. 첫 번째야. 모든 개수의 합이 0이면 1로 조립제법이 된다. 여기 첫 번째 유형이고요. 자, 두 번째 유형. 조금 복잡하게 말이 짝수, 차수의 개수 합. 차수가 짝수인 거 개수의 합이야. 과 홀수, 차수의 개수합 같게 되면 마1로 조립제법 된다. 요게 두 번째 방법이야. 세 번째 방법. 그 이외의 수는 사실은 뭐냐면 그냥 할게. 뿔마 2, 뿔마 3 순으로 대입한다. 요거야. 이 세 가지 패턴만 좀 지키면 되는데, 자, 사실은 이렇게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요즘에 악플이 진짜 많거든. 사실은 원래는 뭐냐면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거 안 줘도 될 것 같다. 안 줘도 적지 마, 이거. 책에 있어. 이건 원래 뭐냐면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로 조리제법이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말이 굉장히 애매해. 자, 이거 최고차항 1이지. 최고차항 1이야. 근데 1의 약수는 뿔마 1이지. 상수항은 6이지. 6의 약수는 여기서는 양의 약수뿐만 아니라 음의 약수도 얘기하는 거야. 6은 약수가 1과 2와 3과 6이거든. 그러면 조립제법이 가능한 수는 뭐냐면 1분의 1, 마일분의 1, 마일분의 마일, 뭐 1분의 2, 마일분의 2,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보통 패턴이 뿔마 1, 뿔마 2, 뿔마 3순이야. 왜냐면 보통 1, 2, 3을 약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벌써 1하고 마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순서로 대입해서 찾으면 된다고. 근데 약간 좀 센스가 뭐냐면 여기가 만약 3이었어. 그러면 2는 대입할 필요가 없어. 2는 절대 안 돼. 2로 조립제법이 절대 안 된다고. 얘가 3이면 뿔마 1 아니면 뿔마 3이야. 조립제법이 되는 건. 그것만 좀 주의하면 돼. 얘들아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는 빨리 찾아야 한다. 자, 해볼게요. 자, 두 가지만 확인하라고. 첫 번째, 개수의 합이 0이야? 아니죠. 두 번째, 아니야. 두 번째, 짝수 차수는 상수항도 짝수로 봐. 0차라서 상수항 2차, 4차 이게 짝수 차수야. 얘들은 홀수 차수야. 둘이 더하는 게 같니? 네. 같지. 그럼 얼마로 된다고? 마일로 된다고. 그렇게 먼저 찾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 마일 순으로 각 대입해서 찾아야 돼. 보통 이 안에는 다 돼. 자, 그럼 조립제법 할게요. 하는 방법 알려줄게. 이렇게 되지. 조립제법 해요. 얼마로 한다 그랬지 우리가? 마일로. 자, 마일로 하면 나머지가 안 나옵니다. 나머지가 나오면 본인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내리고 둘이 곱하고 둘이 더해서 곱한 다음 더해서 곱하고 제로 맞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됐냐면 마일로 조립제법 했지. 그러면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1이 인수로 가지고 온 거야. 마일로 조립제법 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식을 적으면 돼. 근데 만약에 얘가 2차가 나올 때까지만 하면 돼. 왜냐면 2차는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거든. 얘 어떻게 적니 근데? 상수 1차, 2차라 그랬지.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으로 적으면 돼. 그러면 얘 다시 인수분해 되지. x만 3으로. 그렇게 인수분해해서 답을 적는 게 이 문제의 패턴이야. 조금 어렵니? 할 수 있겠니? 네. 이게 조립제법의 패턴이야. 그럼 포인트는 뭐냐? 조립제법이 되는 수를 찾으면 돼. 자, 이해되지 이거?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조립제법 문제가 있을 때는 다 더해서 0 되는지 짝수, 차수, 홀수, 차수 확인하고 안 되면 뿔마일 순으로 대입하면 돼. 자, 이거 한번 보자. 다 더하면 0이니? 맞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네. 짝수, 차수랑 홀수, 차수의 합이 같니? 아니지. 그러면 얘는 1과 마일로 조립제법이 안 돼. 그럼 얼마로 되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찾아야 돼. 그 다음부터 찾을 때는 어떻게 하냐? 노가다. 일일이 대입해야 돼. 자, 얼마부터 대입할 거냐면 2를 대입할게. 2. 진짜 노가다로 해야 된다. 8, 3, 24. 20. 마 60. 68. 풀 24. 0이야? 아니지. 이제 마이 대입해. 마이 대입하면 마 8, 3, 24. 여기는 마이너스 20 그대로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8. 풀 24. 0이니? 아니지. 이제 3 대입해. 3 대입하면 첫 번째 81. 마이너스 9, 5, 45. 마이너스 3 곱합니까? 3, 3은 9에 100이지. 그 다음 여기는 더하기 24. 0 안 되지? 0 안 돼. 이제 마 3 대입해. 마 81. 마이너스 45. 여기는 플러스 102. 플러스 24야. 얘는 된다? 102가 아니냐? 34 곱하기 3. 100이 맞는데? 81. 여기가 마이너스 126이고 얘가 123인데? 숫자 잘못됐냐? 5, 3, 5, 34, 24, 81, 마 45. 여기가 100, 마이너스 126, 플러스 100, 24지. 26 맞네. 0 됐지? 그러면 얘는 마 3으로 조립제법 되는 거야. 그거 찾으라고. 노가다로. 알겠지? 그러면 1, 2, 3순으로 보통 대입하면 다 된다고요. 원래는 3분의 24의 약수로 계산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조립제법 해서 식 정리하면 된다.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고요. 활용 문제가 몇 문제 남았거든요.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아까 좀 마무리할게요. 자, 확인 체크 108부터 나오는 거는 뭐냐면 활용입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 치환이야, 치환. 누구를 치환할까? 2019 치환 한번 해보자. 숫자를 치환할 때는 소문자 써도 돼요. 식을 치환할 때만 라지 쓸게요. 헷갈릴까봐. 자, a 세제곱 더하기 1이고 여기는 뭐냐면 얘가 a고 얘가 a 마 1이지. 전개하면 a 제곱 마 a 뿔 1이야.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분자 인수분해하면 분모 똑같지? 그러면 이게 약분 되겠지? 그럼 얘만 남지? 그럼 답은 a 더하기 1이지? 그렇지, 되돌리기 하라고. 이런 식이야, 숫자는. 자, 두 번째 거는 두 개씩 합차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책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스킵하고요. 자, 필수예제 9번 같은 거 어떻게 인수분해한다?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돼. 내림차순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면 돼요. 자, 결과만 좀 보고 확인할게요. 결과가 이렇게 돼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결과만 해줄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 지금 A마 B는 알아. A마 B 알고. 알아. B마 C 알아. 알아. 얘를 모르네. 어떻게 구하게. 숫자 대입하면 돼. 나머지는. 얘 몰라. 얘 어떻게 구할래. A마 C만 구하면 돼. A마 C는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하냐면 그렇지. A마 B는 5고 B마 C는 마이지. 더해버려 이렇게. B가 사라지잖아. 그렇지.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라스트 원. 정신 차리고. 자, 진짜 마지막 거예요.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A, B, C일 때 얘가 성립할 때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 주세요 문제야. 방금 전 문제는 인수분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제대로 할 거야. 인수분해 할 거거든.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고 얘는?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가 누구죠? C죠. 그러면 C로 내림차순 정리해요. 그러면 C로 정리하는 방법은 일단 C가 있는 친구가 얘랑 얘죠. 그럼 마이너스로 묶을게. 마이너스로 묶고 A 더하기 B의 C제곱이야. 자, 그 다음 C가 있는 친구가 없지. 야, 그 다음 항이 4개거든? 항 4개 할 땐 기본적으로 2개라고 그랬지. 누구랑 누구를 묶으면 공통인수가 나올까? 그걸 찾아야 돼. 포인트는 A 더하기 B가 인수네. A 더하기 B 만드는 방법. A 더하기를 만드는 방법은 얘랑 얘는 둘이야. 알겠지? 얘랑 얘는 둘이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빨리 찾았냐면 A 더하기 B가 되려면 얘네들은 부호가 반대가 되면 안 돼. 부호가 같은 두 개로 묶어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럼 얘를 첫 번째 거는 1번, 4번. 1번, 4번은 A 제곱으로 묶을게요. 묶으면 A 더하기 B가 나오고 2번, 3번. 얘네들은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럼 A 더하기 B 나오죠. 자, 공통인수 나왔네. A 더하기 B로 묶어요. 는 0이다. A 더하기 B로 묶으면 남는 거. 마 C제곱, A제곱, 마 B제곱이죠. 식이 이렇게 정리되거든? 근데 둘이 곱해 0이라는 거는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야.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는 양수야. 그러면 양수 두 개를 더해서 0이 될 수 있을까? 없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마 C제곱에 A제곱에 이거를 한 개 제로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마이너스는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성립하는데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식인데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얘는 누가 빗변이니? A가 빗변이지. 그러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냐면 A가 빗변인 무슨 삼각형? 그렇지. 직각 삼각형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직각 삼각형이라고 쓰면 안 돼. 그런데 A가 빗변인 대신에 한 각이 90도이라고 써도 되지. A가 빗변이면 누가 90도일까? 그렇지. 각 A가 90도지.
이렇게 써도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상 여기를 A, B, C라고 하면 얘랑 마주보는 얘를 라지 A, 마주보는 얘를 라지 B, 얘를 마주보는 라지 C라고 쓰잖아. 그래서 A가 빗변이면 라지 A가 직각입니다. 그렇게 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야, 오늘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굉장히 빨리 했어, 내가.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잊어버릴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칠 거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학을 놔버리면 망입니다. 인수분해가 제일 중요해요. 현재까지 배운 것 중에서 꼼꼼히 공부해 오고요. 숙제 체크합시다. 숙제는 70페이지까지. 여기까지 숙제로 해오세요. 여기까지만 합시다.